자, 옆집도 앞집도 여행. 지금 뭐 난리입니다. 여행 난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 안 세우셨나요? 옛날에는 여름 휴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1년에 2번씩 막 놀러 다니시고 하는 게 거의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어서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행엔 안 아끼겠어. 설에 동남아랑 일본행 티켓 완판.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사람들이 찾았던 데가 제주도죠, 제주도. 근데 예약이 7000% 폭증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동남아, 일본. 최근에 이제 일본 이런 데는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거 올라오는데 이게 뭐 부산인지 오사카인지 서울인지 도쿄인지 모를 정도고요. 지금 전 세계 항공 여행이 올 여름에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을 한다고. 여행 사진 같은 게 막 뜨잖아요. 그 저희가 하나 따왔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역시, 네. 그렇군요. 네. TJ입니다, TJ. TJ. 네, 벗어나는 거 싫어해. 아니면 화면 사진을 옆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가운데로 놔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뜻입니다. 저기는 바로, 푸꾸옥이라고요. 여러분. 아, 하와이. 들어봤어요. 하와이 같이 생겼는데, 하와이를 가까운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예, 동남아의 몰디브라는. 저기가 그런 걸로 선정됐대요. 유명해지기 전에 가야 되는 곳. 지금은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예,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 유명해지면 사람 미어 터질 거다. 진짜 가보고 싶다. 예, 베트남에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엔 여름을 봤으니까 또 이제 눈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는 좀 느낌적 느낌 있지 않나요? 여기는 아마 제가 많이 간 삿포로 지역, 홋카이도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삿포로 많이 다녔어요? 네, 저기 덕후 아닙니까? 덕후. 아, 네, 그렇죠. 네, 1호 일문학과 출신 덕후. 네, 네. 일본을 또 네, 좋아합니다. 일본 음식, 일본 말, 뭐 일본 음악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추운 걸 싫어해가지고요. 저기가 저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네, 눈이 유명한 곳인 건 알고 있는데 안 갑니다. 그럼 못 가요. 그럼 못 가고. 뭐 어쨌든 하늘길이 이제 뚫렸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자, 일반 사람들은 야, 뭐 나도 일본 가볼래, 뭐 나도 동남아 가볼까 막 이러고 있지만 이거 구해줘일보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그 정도로 머무르지 않으시잖아요. 안주하지 않잖아요.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 쓰는데 바뀌고 있다. 앞으로 변화를 가지고 올 것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락장에 움츠러들었던 투자자분들도 드디어 반길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코스피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시장의 훈풍이 부나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죠? 불황 속에 주가가 청신호가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리오프닝. 여러분들 리오프닝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리오픈, 다시 여는, 그러니까 활동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된 주식들. 저희가 좀 전에 여행 얘기한 게 괜히 한 게 아니죠. 자, 마스크 벗을 생각에 설렌다. 50%에서 70% 급등한 K뷰티주. 그리고 증시 큰손 국민연금이 리오프닝 주식을 지금, 리오프닝 주들을 사들이고 있다. 네, 요렇게 지금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여러분들께서 외국으로 여행 가는 걸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인천공항 미어 터지는 끔찍합니다, 진짜. 저희가 저거를요, 제발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세상에 웬걸? 진짜 정말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네. 와, 저 인천공항 그런 거 너무 낯설더라고요. 진짜. 아니 진짜 사람이 저쪽에서 막 애가 막 가고 있는데 야 따라 막 이렇게 부르는데 따라 너무 사람이 없어서 막 공항이 막 맞아.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맞아. 울려 막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또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여행사 항공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답을 제가 아니라 우리 현준 대표님이 여러분들께 답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입니다. 자, 하나투어 주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하나투어 주가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64,300원을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걸 보면은 진짜 리오프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면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보면서 사실 저처럼 평상시 주식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던 주린이들은
리오프닝 얘기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가 2020년 초반에 터지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계속 막 코로나 이제 언젠간 뭐 정리된다. 맞아. 아시죠? 그러면서 또 뻔뻔질하면 지금 몇 번째?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리오프닝이 아니고요. 리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이걸로 투자해 돈 벌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이런 거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해야 되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아마 요거 말고도 다른 주식들도 가져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하나투어, 모두투어, 코스맥스. 코스맥스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원료를 만들거나 코스. 아니면 OEM 생산을 해주는 화장품 제조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는 내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 우리나라에 많이 놀러 온다든지 이런 게 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하나 이제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부터 본다고 하면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64,400원이네요. 네. 그런데 코로나 때 보면 25,983원. 이게 이제 유상증자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주가로 보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이후로 벌써 2배 반 이상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리오프닝, 옛날처럼 돌아간다. 그럼 코로나 전이 언제죠? 가장 최근으로 보면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19년. 그럼 2019년으로 돌아간다 쳐보자. 그럼 2019년 주가가 한 6만 뭐 5, 6천 원, 한 7만 원? 이 정도죠? 근데 지금 이미 64,400원이면 많이 올랐네. 오를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2019년보다 낮은 상황에 있냐 주가가. 그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투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2019년보다 그럼 잘 되면 되잖아. 그거보다 더 잘 되면.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가면 돼요. 그렇네요. 더 많이 가거나 아니면 한 번 갈 때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뭐 일본 간다, 동남아 간다 하지만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 은 여전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상호 비자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2019년 이전보다 많이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같은 곳을 가는데 횟수는 같이 가는데 더 비싸게 갈 거냐 요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투어의 패키지 가격이 옛날보다 더 비싸져야 돼요. 대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냐 패키지 여행을.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하면 패키지를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죠.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일본과 동남아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린 분들이 먼저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에 가니까 막 다 브이로그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동남아보다 일본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해요. 그럼 일본을 젊은 사람들이 패키지로 간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면 하나투어는 하는 일이 리오프닝 주긴 하지만 패키지를 파는 건데 패키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투어가 하는 일이 패키지니까 패키지라는 건 뭘 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쌌을까요? 여행 상품들, 뭐 항공권과 호텔, 그렇죠. 에어텔 막 이런 거. 그렇죠. 거기에다가 현지에 무슨 뭐 여행권, 입장권 이런 걸 포함해서 파는 게 패키지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건 그 중에 순서를 매겨보자면 가장 필요한 거는 비행기. 그걸 타야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을 안 자면 안 되니까 호텔. 난 홈카스 사는 사람은 필요 없지만 관광까지 해야 입장권 이런 순서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얘는 이걸 다 뭉탱이로 해놨는데 사람들이 리오프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그럼 항공권이니까 항공사보다는 조금 뒤늦게 오르는 게 맞다. 오른다 하더라도. 와, 대박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항공을 한번 쳐볼까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나 이런 거 이렇게 배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요? 대한항공을 보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투어 좀 나중이야. 그리고 패키지 조금 사람들이 요새 잘 안 간대. 그럼 항공권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대한항공. 우리나라 국적기. 그렇죠. 네. 이게 잘못된 거죠. 제일 먼저 떠오른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네이버에 리오프닝 관련주 다 한다? 하면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사람들이 선반영, 킹반영 해놨을까요? 킹반영 해놨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주가 한번 볼까요? 와씨.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놓쳤나 싶어서 미안하다. 마음의 소리가 나오네. 보시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지금 주가가 제가 5년치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2019년보다 더 높아? 낮으면 좋다고 하면 더 높죠. 그죠? 뭐야?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킹반영. 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얘는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야? 2021년, 2022년에 해외여행 못 가는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오른 거야? 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비행기가 조그맣잖아요. 거기다 화물을 잘 못 실어요. 근데 얘네는 화물 전용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항공기에 좌석을 뜯어내고 놀고 있는 거를 화물을 옮겼어요. 대박이다. 대한항공 대단해. 근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 경제 화두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든지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공 운임이라는 것도 올랐겠죠. 올랐겠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비행기 여객을 못 띄워가지고 슬퍼라고 생각했지만 화물을 넣어가지고 팔아봤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킹반영도 킹반영이지만 실적이 따라왔네요. 이미 실적이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지 않은 회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대표주가 아닌 거, 잘 모르는 거 중에서 2019년보다 주가가 낮은 거 중에서 순서가 항공권, 호텔, 기타니까 항공권 쪽에 가까운 거는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왜 그럼 뭐 가르쳐주면 되잖아. 뭐가 그렇다는 거야. 저는 반가우시겠지만 여러분들 리오프닝주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 중에 종목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종목을 사놨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라고 제가 여기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기 약간 어렵습니다. 또 그 당산동 워런 버핏의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발설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이렇게 사회적 책무가 아니라 저는 잡혀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그랬어요. 이 평판을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한순간이다. 잃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맞아요. 이거 항공권, 이거 근데 너무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가격으로 가치를 판단하려고 접근하는 방식. 현준 대표님은 그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졌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게 가격과 실적을 베이스로 지금 현재 가격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방식이잖아요. 저도 사실 부동산도 똑같기 때문에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놀란 게 자 봐보세요 여러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2019년과 앞으로 리오프닝 이후에 해당 여행사의 실적은 비슷할 거고 그럼 당연히 주가도 비슷해야 된다. 그렇죠. 이 관점인 거죠. 근데 그것보다 높거나 이미 뭐 비슷하면 앞으로 좋아질 건 사실인데 모두가 알아서 다 주가를 올려놨구나. 그러면 나는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실적이 기대되지만 주가가 낮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같은 주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건 그러면 2019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잘 나오는 건 옛날보다 여행을 많이 가거나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같은 횟수를 가더라도 더 비싸게 주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호텔
하고 항공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비교를 해볼게요. 네. 항공권을 만약 이제 팀장님께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네. 아파트로. 네. 해가지고 나는 이제 재벌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네. 재벌집 너나위 네. 해가지고 내 딸을 재벌집 막내딸로 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호텔을 네. 짓는다. 1번. 2번. 항공사를 사가지고 항공사를 운영한다. 뭐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내가 도전해보는 거. 호텔 짓는 거.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저 부동산. 이 질문 대상자가 틀렸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분들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 왜냐면 그렇죠? 운영하는 건 어렵잖아. 비행기 샀다 팔았다 그렇죠. 해야지,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비행기, 항공사도 뭐 큰 회사, 작은 회사 뭐 있지만, 네. 호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도 아시죠? 회사 잘려가지고 돈 없을 때 에어비앤비 운영한 거 아시죠? 너무 웃겨, 진짜. 지난 일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폭해 주시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유죄 판결 받아서 전과자 된 거 아시죠? 네. 진짜요? 네, 위즈덤 하우스 에이블을 구매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진짜예요? 제가 그럼 책에다 거짓말을 쓰죠. 어쨌든 저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한실 있다고 해서 내가 네. 숙박업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팀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냥 지금도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가지신 게 있다면 몇 채 팔아서 네. 작은 꼬마 빌딩 한 다음에 그걸 호텔로 해도 할 수 있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잘 되냐 안 되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근데 항공사는 돈이 훨씬 많이 들고요. 맞아.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의 허가 사업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네. 쉽게 얘기해서 호텔의 진입 장벽이 훨씬 낮고 항공사의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그러면 호텔 개수가 많을까요? 항공사 개수가 많을까요? 호텔이요. 비교도 안 돼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호텔과 모텔 수가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 수보다 더 많을걸요? 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을 너무 가고 싶죠? 근데 여행 갈 때 가장 필요한 거 항공권이죠? 네. 그럼 항공권 가격이 조금 올랐어. 내가 3년 전에 도쿄 갔을 때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이야. 못 가겠다.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어요. 이야, 대박이다, 이것도. 근데 서울 강남구에 호텔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도쿄 신주쿠에도 호텔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쿄 항공권 사는데 조금 무리를 했어. 그러면 조금 싼 숙박업소 가도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호텔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횟수가 같으면, 여행 객수가 같으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어렵고, 항공권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요. 아마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항공권을 스카이스캐너에다가 한 두세 번 검색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쿠키를 가져가 가지고 요놈 요거 3월 달에 도쿄 가겠네? 똑같은 항공권 똑같은 시간 거를 5만 원씩 올려요, 얘가. 이야, 진짜요? 그 정도로 이 탄력성이 되게 크고요. 여러분들 이제 도쿄 가셨던 분들, 오사카 가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3년 전에는요, 도쿄나 이런 거 18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25만 원짜리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30만 원, 40만 원으로 지금 비싸더라고요. 몇 배 비싸죠. 사실 네. 2배 비싸. 네. 근데 여러분들이 2배라고 생각지 않고 10만 원, 20만 원. 3년 쉬었으니까 내가 3년 동안 돈 안 썼잖아. 여행 안 갔잖아. 네. 돈 안 쓰기는 인테리어 쓰고 자동차에 쓰고 비트코인으로 날렸잖아. 근데 깜빡하고 심적회계에 속아서 쓴단 말이죠. 심적회계. 네. 네. 그렇게 되면 비행기 좌석 하나를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똑같은데 이게 20만 원 받다가 40만 원 받으면 나머지 추가금은 모두 다 수익이야. 알짜 이익으로 떨어지잖아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항공사를 상대적으로 호텔 업종이나 이 패키지 여행 업종보다는 더 좋아합니다. 지금 뭐 투자에 주요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다 나오네요. 오늘 너무 괜찮네요. 찐인데? 네. 오늘 대박인데?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 가격으로 접근한다. 가격과 실적으로 맞고 틀리고 접근한다. 이게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제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 뉴스가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람들이 해당 업종을 이용하는 방식을 실제로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렇죠. 더 가중치가 있고 더 많이 매이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추려낸다.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 구하고 그 다음에 입장권을 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하니까 아, 항공권은 반드시 가장 의존도가 크겠구나. 네.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그 뒤에 이제 호텔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구나.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진입장벽. 그렇죠. 내가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해당 업종의 진입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네. 호텔은 항공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네. 타겠네요. 좀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익이 또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했네. 경기 민감주 이거 이렇게 투자하면 돼요. 경기 민감주는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면 돼요. 지금 세 가지 내가 말했어요.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 썸네일 나왔지. 제목 나왔어? 아, 요거를 하시고 좀 멈춰줘야 돼요. 흔들리면 사진 잡기가 어려워져요. 네, 네.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방식 세 가지. 오케이. 아, 지금 또 이게 질문 나오는 거 있으니까 네. 좀 보면은 기사 나면 이미 늦은 거냐고. 보통은요. 네. 기사 나면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늦는 게 맞는데요. 네. 리오프닝은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다 인생 사실 코로나 처음 겪어보잖아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라는 시국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아마 그 이후로 정말 또 리오프닝이라는 게 또 생길지 또 봉쇄가 있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늦지 않았더라고요. 기사가 나도. 리오프닝은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겪는 거니까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네요. 네, 처음에 뭐 국경 열었다. 근데 코로나 검사는 해야 돼. 마스크 풀어. 근데 실내에선 해야 돼. 뭐 어디 검사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뭐 그런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이 봉쇄를 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뭐 서로 비자를 금지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걸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자꾸 무서워지고 또 아닌가 봐. 주식 팔게 되고.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리오프닝을 큰 덩어리로 보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조금 정말 뭐 돈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만 갔다면 지금은 누구나 가볼 수 있는 걸로 자꾸 커진다든지 마스크도 벗고 비행기 탄다고 하면 뭔가 리오프닝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로 변곡점은 있지만 우상향에 나가는 트렌드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문제가 한 번 더 터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또 오는 거네. 네, 작년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네. 임플란트 회사 덴티움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무슨 리오프닝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치과에 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이빨을 뺀 다음에 임플란트를 박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꼭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당장 죽는 병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충치라는 게.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야. 근데 얘네가 중국에서 봉쇄를 한다, 뭐 안 한다, 수출이 된다, 뭐 안 된다 하니까 여러 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리오프닝이 정말 될 거고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충치로 빠진 이빨 한꺼번에 다 분명히 심을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섭게 기사에 나올 때마다 샀다가 리오프닝 됐어요 하면 팔았다가 해서 제가 이 주식을 수익을 총 3배 정도 냈는데 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수익이 더 올라간 거예요. 한 번에 대박이다. 저가에서 고가까지 갔으면 뭐 한 2배밖에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됐고 시드가 막 불어나니까.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혹시 내가 생각한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김현준의 이 조건에 따르면 안 될 것 같아, 비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해놨다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그러네. 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사실 우리한테 인류한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럴 때 또 주식 샀다가 팔았다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덴티움 오늘 신고가 찍었대요. 그럼 억울하죠. 저는 작년에 팔았다니까요. 이거 다른 데서 했던 얘기예요?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 그렇구나. 현재 대변 채널. 맞아. 근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사람들이 그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던 게 저도 2020년에 투자한 리오프닝이 다르고요. 2021년에 투자한 게 다르고요. 2022년, 제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에 제가 투자한 리오프닝, 네.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고 크루즈 주식이었어요. 너무 너무 뻔하죠? 네. 그러고 여행이죠, 여행.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이니까. 네. 근데 2021년에 제가 투자한 거,
SM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응? 그거는 왜 리오프닝일까요? 공연? 공연. 그러니까 하나 꼬았죠. 그 다음에 2022년에 투자한 건 임플란트예요. 이게 왜 리오프닝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리오프닝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 3년째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벌어먹고 살고 있고, 그게 크루즈로 3배, SM으로 3배, 덴티움으로 3배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가 재개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그게 27억이 돼 있는 거고, 그 27억을 가지고 지금은 모 항공사들에다 투자 중인데 그것도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은 된 것 같아요. 1억을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 테마죠. 리오프닝. 저는 마스크 벗고 여행 가고 싶긴 하지만 코로나가 안 끝난다면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긴 해요. 그게 나오는 거네. 네. 와, 이거 오늘 주제 이거 그냥 이거 공짜로 올려도 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거 대표님이 아까 말한 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이거 보자마자 네. 항공주인가 봐. 그건 아니지. 그렇게 아까 하면,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또 물리고 네. 또 안 되네. 리오프닝네. 누구는 또 돈 벌었다고 김현준 나와서 또 자랑하네. 난 아직도 대한항공 물려있는데 제가 대한항공 사지 말라고 한 1년 반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대한항공은 이미 많이 올랐다. 실적 보면 딱 나오니까. 내가 리오프닝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그럼 자꾸 대한항공 하시길래 대한항공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대표님? 그럼요. 아시아나 항공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을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이 되냐, 또는 합병되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 같은 경우는 아까 엄청난 규제 산업이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 이 특정 노선에 독과점 이슈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보다 훨씬 더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독과점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서울에서 LA 가는 노선을 대한항공이 이만큼 점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이만큼 점유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LA 가는 거 다른 항공사 별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둘이 합병을 했다. 그럼 얘네가 점유율이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가격을 올려. 그렇죠. 가격 올려가지고 서울 LA 가는 사람들의 지갑을 확 털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해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우리나라끼리 합병이지만 심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미국의 심사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크니까 미국이 노하면 합병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뭐 된단 모릅니다. 하지만 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노선도 합쳐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둘이 경쟁을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한항공 탈까? 아시아나 탈까? 그 얘기는 그 가격을 많이 못 올렸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 대한항공에도 재무팀 있죠? 아시아나에도 재무팀 있죠? 네. 거기에 홍보팀도 똑같죠? 기획팀도 똑같죠? 전략팀 다 똑같은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2배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생산성 있는 일에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병하면 당연히 좋은 이슈인데, 그럼 대한항공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제가 일단 합병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보수적 접근해야겠네. 근데 여러분들은 합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합병이 될 걸로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구나. 그게. 그러면 합병이 되면 똔똔, 안 되면 떨어지죠. 마이너스네. 그래서 합병 이슈만으로 저는 대한항공을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네. 화장품? 화장품. 아까 화장품 기사도 있었어. 그렇죠. 지금 화장품 아까 코스맥스라고 하는 주식도 보여주셨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패키지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패키지보다 항공사를 제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진입장벽. 또 하나. 순서. 그렇죠. 순서. 네. 패키지는 항공권도 팔아야 돼, 호텔도 팔아야 돼, 입장권도 팔아야 돼. 그러면 화장품 회사는 제가 리오프닝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중국에 많이 팔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인데, 그러면 중국에만 파냐,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동남아도 팔고 일본에도 팔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미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열린다고 해서 물론 지금보다는 좋아지지만 그 좋아지는 폭, 가치의 개선 정도가 다른 뭐 예를 들면 항공사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지 않겠냐. 전면적으로 확
네. 열리는 게 제로에서 1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국 빼고 나머지는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이 일부 화장품의 종류로 보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스크 벗으면 화장 많이 한다. 네. 팩트도 좀 위에만 바르시던 분들이 밑에도 발라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입술 안 하시는 분들 입술 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위에는 하고 계셨고 아이라인은 그리고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절반은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확 열린다고 해서 대박나는 케이스는 아니다. 반대로 보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계속. 근데 걔네들은 외국인한테만 영업을 하는 회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풀리면 확 터질 수 있겠네요. 확 터지는 거죠. 그러면 파라다이스 GK에 사라는 건가? 그 주가를 한번 열어보시면 2019년보다 높아요. 그럼 아니지.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열어는 봤지만 아예 그래 주가 높으니까 그러면 몇 년 못 왔다고 그 왕서방들이 이 파라다이스 GK에 와가지고 베팅을 2배, 3배씩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도박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몇 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카지노를 한 번 가는 걸 똑같이 갈까? 아니면 안 간 금액을 100만 원 쓸 걸 200만 원 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면 굳이 2019년 이상의 주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사야 될 필요는 못 느끼겠다.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제 아이디어인데 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맞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그 회사의 화장품 매출의 80%가 립스틱이에요. 네. 80%가.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 그 회사 거의 망한다 그랬었어. 매출이 80%가 날라가서. 근데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 가정하신 거예요? 거예요.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약간 두근거렸어요. 나 좀 잘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마스크라니까 사람들이 입을 안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또 옛날 생각하면서, 역시 막 이거 바르니까 기분 좋다 하면서 막 바를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회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지노, 왕서방들 오는 카지노처럼 그런 회사들은 화장품 회사지만 터질 수 있는 거죠. 폭발성이 있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주가도 낮다. 그러면 좋은 그럼 거고. 좋은 거죠. 근데 약간 하나 애매한 부분은 뭐냐. 과연 립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가가 될 것인가. 단가도 되고 경쟁.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리오프닝의 측면만 보면 저는 기업 가치가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하지만 아주 섹시하냐 주식이 그렇게 봤을 때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항공보단 낮으니까 조금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아까 제가 설렜던 건 뭐냐면 저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을 뭐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할 것 같지만요. 그거는 제가 일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주식을 공부하지만 안 사는 게 일이에요. 자꾸 애매한 걸 사면 돈을 못 벌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때 현금이 없거든요.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이렇게 한 몇 마디 들었는데 와 이거 뭐지? 이거 대박이네. 그거는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되겠는데? 그거는 뭐 그냥 사면 됩니다. 백주임님께서 질문 하나 하셨는데 중국이 최근에 자금력이 높아져가지고 최근에는 전자제품, 휴대폰, 화장품도 예전만큼 안 팔린다고 다른 나라 거를 안 사나 봐요. 네, 맞아요. 코로나 종식 후에 중국의 길이 다시 열리면 예전만큼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하나투어 얘기할 때 패키지를 많이 가냐 안 가냐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커갈 산업이냐 아니냐 하면 아닌 쪽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만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화장품이 우리나라만 잘 만드는 줄 알지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구매한 지도 거의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자국 따라왔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작게 봤을 때 뭐 몇십 %에서 2배 정도는 화장품 주식도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옛날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밌는 짤이 있더라고요. 월급쟁이 후에 삼각지대. 그때 코인을 샀더라면, 집을 샀더라면, 주식을 샀더라면. 자, 이게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요. 지금이 어쩌면 그때일지도 모른다. 2년, 3년 뒤에 내가 2023년 초에 구해줘 주식을 더 열심히 봤더라면 좀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때 월브닷컴 회원가입을 했더라면
지금 설 연휴 70% 할인을 구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한테 투자 좀 대신해달라고 했더라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만나고 싶지. 네, 이렇게 네. 사장과 고객의 관계로 만나면 네. 불편해. 저는 네. 제 고객 중에 네. 제 유튜버 이 구독자들이 꽤 있어요. 너무 불편해. 주가 막 떨어지는데 방송하면 댓글로 대표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하지마. 응원하지 마. 고객을 할 거야, 구독자를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해. 고객 왔어, 진짜. 인천 와사비님, 진짜 고객이래. 지금 제가 이 얘기 괜히 했어요. 미치겠다. 그때 살 걸 이런 후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일이 일비하지 않고 결국 오를 경기 민감주 찾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기준을 정리를 해서 그 3가지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2배, 3배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식 투자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진짜 거의 뭐 유료 강의급이었다 생각합니다. 월브닷컴 검색하시면 짠! 1월 한정 50% 올인원 패키지. 저희 월브닷컴에 부동산도 있고요, 창업부업도 있고 자기개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패키지로 부동산 패키지, 창업부업 패키지, 자기개발 패키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상 수강료의 50%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